당시에 대한민국의 내각, 특히나 안전기획부 이런 곳들이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북의 핵을 원천적으로 부숴버릴 수 없었다. 정말 회한이 남는 얘기죠. 사건 당시의 국내외 분위기는 어땠었나요? 당시에는요, 어떤 일이 또 있었냐면은 미국에서 영변 핵 원자로 시설이나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갖가지 핵무기 가능성이 있는 시설과 그 지점에 대해서 원점을 제로시켜버리는, 즉 잿더미로 만드는 그런 일을 계획을 했습니다. 당시 빌 클린턴 미 민주당 행정부였는데 그 당시에 미국의 이 작전 계획을 만류하고 불가능하게 옆에서 잿가루를 뿌린 인간이 바로 김영삼이에요. 그때 하는 얘기는 우리는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같은 한민족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동족을 죽이는 일은 할 수 없다. 이런 바보 머저리 천치 같은 이야기를 함으로 미국이 갖고 있던 원천 제로를 만드는 이 원대한 계획, 당시로선 지금하고 비교해 본다면 스몰 계획이죠. 이런 것을 하지 못한, 즉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비슷한 또래의 우리 장이께서는 6.25 전쟁에 참여하셔서 팔이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부상도 당하셨고 눈 한쪽도 의안을 끼시고 돌아가시는 날까지 70평생을 불편하게 살으셨던 그런 상위 군인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김영삼이나 김대중 같은 비겁자들은 절대로 조국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터로 달려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비겁한 자들이 정치 불황할 생활을 하다가 드디어 대통령이 되고 나서 한 짓을 본다면 지금 와서 봐도 대한민국 경제를, 대한민국 사회를 도말해서 망가지게 했던 주범이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그때 만일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북쪽 애들이 갖고 있던 그 핵 재처리 시설이나 또는 그 원심 분리기라든가 이런 소재지를 다 파악했었고 그것을 다 부셔버렸으면 오늘날과 같은 핵에 대한 두려움이나 공포가 없었겠죠. 그러나 국가를 생각 못하고 미래를 생각하지 못하는 김영삼이란 자가 대통령 지위에 있고 또 그 자의 얼토당토하는 말에 그저 예스 하고 따라갔던 당시에 대한민국의 내각, 특히나 안전기획부 이런 곳들이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북의 핵을 원천적으로 부숴버릴 수 없었다. 정말 회한이 남는 얘기죠. 그러니까 94년도에 북이 Non-Proliferation Treaty라고 하는 비확산 조약을 탈퇴할 당시에 그 당시에 북쪽이 보유하고 있던 모든 핵시설들 그리고 핵과 관련된 군사시설들을 우리가 부숴버렸더라면 오늘날과 같은 일은 절대로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당시 다른 역할을 해봤던 저는요. 국제정세 속에서 다른 역할입니다. 국내가 아니고. 그때도 국제정세 속에서 유창하다 그러기는 좀 부끄럽고요. 그냥 안전기획부에서 제일 중국말을 잘했었기 때문에 불갑을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그때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마는 당시 겁쟁이 안기부장 김덕 그리고 겁쟁이 안기부 차장 이병호 이런 사람들이 아무런 결정도 내릴 수가 없었고 내리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 당시에 하급 직원이었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늘 했었습니다. 왜 안전기획부의 지휘부는 이렇게나 비겁하고 겁이 많고 두려움에 공포에 떨고 있을까? 나라면 당장에 우리 대원들을 이끌고 가서 원점을 파괴시키고 그라운드 제로로 만들었을 텐데 그 젊은 시절에 그 작업을 하지 못했던 것을 지금도 천추의 한으로 저는 삼고 있습니다. 황장엽 씨가 망명을 결심한 배경은 무엇인가요? 황장엽 비서가 망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본인 스스로가 주체 사상을 창시한 분이고 또 이 주체 사상을 전 세계에 보급하기 위한 여러 가지 해외 홍보 행사를 해왔었습니다. 그러던 중 모 국가, 모 도시에서 황 선생이 이 주체 사상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황장엽 노동당 비서가 망명을 하게 된 건요. 결국에 북쪽 사회가 지니고 있는 그 구조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요. 누가 잘나면요. 그 잘난 꼴을 볼 수가 없는 게 저 공산주의 사회고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이 주체 사상을 만들어내고 창시하신 황장엽 노동당 비서를 음해하는 세력이 있었어요. 모 국가에서 벌어졌던 그 국제 주체 사상 관련 세미나에서
황 비서가 주체 사상이 인간 중심의 철학 사상이라는 걸 강조하다 보니까 조금 그 말을 보기에 따라서는 이렇게 볼 수 있고 저렇게 볼 수 있고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간악한 고위부 무리들이 김정일에게 딸랑딸랑하는 그런 간신배들이 모함을 한 것입니다. 모함을 해서 결국 황장엽 비서가 아주 곤란한 처지에 처하게 됐고, 그러던 차제에 대한민국 켈러부대 출신의 이시성을 가진 특수 경험이 있는 어른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을 통해서 연결이 되기 시작했고, 사실은 또 이 사업의 시작점에는 우리의 살아있는 전설 백호 선배님이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국정원 안에서도 최고의 엘리트 요원들이 시작을 해서 마무리를 지었던 그런 망명 사건이 되겠죠. 지금도 아쉬운 거는 그 망명 사건에 직접 들어가서 실무를 총지휘했던 선배님 한 분 계세요. 육사 출신이었지만 다른 그 브로커가 돼버린 육사 출신들 같지가 않고 진짜 참 군인의 모습으로 공작권의 품위와 격조를 잃지 않으셨던 우리 고인이 되신 선배님이 한 분 계십니다. 전함을 밝히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그 선배님하고 제대한 이후에도 우리는 종종 만나서 식사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그 선배님도 아쉬워했던 게 황장엽 씨를 모시고 왔을 때 국무총리급 대우, 또 김덕홍 선생에게는 장관급 대우를 하면서 북한을 괴멸시키는 그런 공적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워했고 회한으로 남는 그런 추억이기도 합니다.